안녕하세요. 집박사 박사 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바닥재에 대해서, 플로어링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이 집이 하드우드인지 라미네이트인지 혹은 누군가는 엔지니어 우드라고도 하고 또 바이널 비닐 우드라고도 하고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시고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곳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장단점들 비교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말미에는 바닥에 데미지가 생기거나 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리페어하는지, 어떤 식으로 고쳐지는지 제가 고친 실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우드인데요. 하드우드는 말 그대로 진짜 나무죠. 예전에는 인공적인 재료들이 많이 없을 때는 주로 바닥재는 카펫 아니면 진짜 나무로 많이 설치가 되었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메이플, 오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산림 자원이 많아서 나무도 많고요. 나무의 질도 좋고 우드 플로어라 그러면 다 하드우드 플로어였죠. 요즘에는 새로운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하드우드의 단점 때문에 많이 애용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하드우드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요즘에는 원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나무이기 때문에 스테인이나 여러 가지 습도에 대해서 변형이 일어나기도 쉽죠. 하드우드 위에다가 스테인을 발라서 코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은 스크래치가 쉽게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게 나무 객체에 따라서 만들 연식에 따라서 스테인의 종류에 따라서 한 박스 안에서도 색깔이 다른, 그리고 흔히 다이라 그러죠. 다이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설치한 하드우드 플로어가 다른 패턴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우드가 가진 어떤 심미적인 만족감, 고급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하드우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게 스크래치를 먹거나 색깔이 변했을 때는 리피니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테인을 입혀서 색깔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설치 자체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하드우드가 심플하게 텅인 그루브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탁탁탁탁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재에 서버 플로어에 바로 설치가 되는 건데요. 글루나 혹은 네일을 이용해서 바닥에 고정시키면서 한 피스 한 피스 붙여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우드에는 언더레일을 깔 수가 없고 네일링 할 때는 기름 종이를 깔긴 하죠. 습도가 나무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기름 종이를 깔거나 아니면 글루를 발라서 바닥에 바로 붙이는 그런 시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많이들 쓰시는 라미네이트가 있는데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라미네이트는 인공적인 플라스틱 재질을 MDF 위에 붙여서 만든 바닥재인데요. 보통은 이게 라미네이트인지 하드우드인지 엔지니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요즘에는 아주 나무스럽게 패턴을 잘 만들어내고 있죠.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라미네이트는 가격이 우드에 비해서는 조금 쌉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공적인 재질로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텅인 그루브가 있어서 락킹 시스템으로 서로 맞물려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바닥면과 자재가 떠있는 플로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언더레이가 들어가긴 하지만요. 장점은 표면 강도가 스크래치나 어떤 충격에 대한 그런 강도가 우드보다는 강한 편입니다. 특히 화학적인 저항성이 아주 좋죠. 그런데 라미네이트 표면이 플라스틱 표면이 찢어지거나 파손이 되면 그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혹은 텅앤 그루브 락킹 시스템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물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致命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에는 방음이 되는 언더레일을 깔으셔서 설치하셔야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와 하드우드의 장점을 합친 것이 엔지니어 우드라는 개념의 플로어링입니다. 엔지니어 우드라 하면 밑에 부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판 플라이우드를 깔고 그 위에 진짜 나무의 레이어를 붙여놓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표면은 리얼 하드우드처럼 스테인이나 코팅 재료로서 마감을 할 수 있고 밑에는 플라이우드이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에 의한 변형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는 하드우드처럼 심플한 조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프로파일이 있어서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락킹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엔지니어 우드 설치는요. 글루로서 글루 다운도 할 수 있고 텅 앤 그루브 사이에 글루를 발라서 서로 글루 조인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지니어 우드는 습도에 강하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없이 베이스먼트나 여러 가지 곳에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표면에 스크래치에 대한 저항성은 하드우드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드우드와 라미네이트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것은 하드우드보다 엔지니어 우드가 더 비싼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하드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다시 리피니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엔지니어 우드는 그 맨 상층부에, 상층 레이어에 있는 하드우드의 두께에 따라서 다시 리피니시를 할 수가 있고, 너무 얇으면 샌딩을 할 수 있는 뎁스가 없기 때문에 리피니시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바이널 플랭크 플로어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죠. 바이널 플랭크는 뭐 한국말로 비닐이라고도 하죠. 그 말인즉슨 플라스틱, 인공 재질로 만든 플로어 재질인데요. 인공 재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수축과 팽창이 없어서 변형이 적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자유롭게 타일 모양부터 우드 모양까지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드는 수량도 우드랑 다르게 한정량이 없이 무한대로 공장에서 같은 패턴이나 색상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저항성이나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높아서 물 청소나 약품으로 바닥을 청소하시는 커머셜이나 부엌이나 화장실에도 쓸 수 있는 아주 가용 범위가 넓은 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스크래치, 충격에 대한 저항도 아주 좋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인스톨도 용이한 편인데요. 설치는 글루를 이용한 글루 다운도 하실 수가 있고, 라미네이터처럼 텅앤 그루브를 엮어서 플로팅 플로어로 락킹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설치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두께나 재질이나 브랜드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싼 거는 라미네이터보다 싼 것도 있고요. 비싼 거는 우드만큼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케이션별로 어느 위치에 어떤 자재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경우에는 설치하시기가 추천드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치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엌과 화장실은 뭐니 뭐니 해도 물이 많이 튀거나 워러 데미지가 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나 하드우드처럼 물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바이널 플로어나 혹은 타일이나 전통적으로 많이 쓰시는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베이스먼트는 우리가 콘크리트에서 올라오는 습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레이를 깔 수가 없는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시기가 추천드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습기에 따른 변형이나 디테일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도나 아파트 하이라이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층간 소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언더레이가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사운드 프루프 언더레이가 없는 시스템, 즉 바닥에 바로 붙여야 하는 하드우드나 타일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이 심하겠죠. 그래서 언더레이를 넣을 수도 있는 바이널이나 라미네이트나 엔지니어 우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 같은 경우에 카펫으로 하시거나 메인 플로어와 통일감을 위해서 하드 서페이스 매트리얼로 하실 때는 안티 슬리프리 스트립이나 부분 카펫 같은 것을 노즈에 붙이셔가지고 임산부나 노약자, 아이들이 미끄러져 다치지 않으시게 주의를 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재별 특성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트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더 정리해 보시죠.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하드우드가 자연 상태에서 오고 가공 과정도 많기 때문에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 라미네이트가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엔지니어는 그 중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널은 천차만별입니다. 싼 거는 3mm 이하는 라미네이트보다 싼 것도 있고요. 비싼 거는 하드우드보다 비싼 것도 있습니다. 표면 강도는 바이널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엔지니어, 하드우드 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에 대한 저항성이 제일 중요하죠. 부엌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요. 자, 그런 경우에서는 바이널이 제일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라미네이트가 물에 대한 저항성은 가장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범위는 바이널은 모든 곳에 다 설치할 수 있죠. 화장실에는 타일 패턴의 모양도 있고 다양한 패턴도 있고 저항성도 좋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는 지역, 부엌, 화장실 이런 쪽에는 추천할 수가 없고요. 하드우드는 습기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부엌, 화장실, 베이스먼트 이런 곳에 설치하시기가 힘들고, 하이라이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언더레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이라이즈 콘도에도 설치하기가 힘들겠죠. 인스톨레이션은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바이널 같은 경우에는 서브 플로어 상태를 자세히 보셔야 되고, 하드우드나 다른 부분은 커팅하실 때 조금 힘들겠죠. 자, 내구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널이 독보적이고, 하드우드가 조금 표면이 아무래도 가구나 어떤 스크래치에 대해서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라미네이트나 하드우드에 작은 데미지부터 큰 데미지 등이 생겼을 때 리페어하는 팁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칩 같은 거, 저희가 열쇠나 손톱깎이 같은 것을 떨어뜨렸을 때 작은 칩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은 소프트 매트리얼로 살짝 메꾸시고 컬러를 매치해 주시고 광택까지 맞추시려면 약간의 전문적인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잘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가 좀 깊고 넓을 때에는요, 꽃병이나 컵, 액자 이런 걸 떨어뜨려 가지고 좀 깊게 났을 때는 일단은 서페이스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울퉁불퉁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는 소프트 매트리얼로 안 되고 좀 하드 매트리얼을 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다니실 때 트래픽이 많거나 하면 또 벗겨져 나오죠. 저는 에폭시를 사용하는데요. 그 다음에 색상을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경험이 필요하신데 각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기존에 메꿔지는 제품이랑 블렌딩이 잘 되는 그런 약품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최대한 색상을 비슷하게 맞추시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작업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월 베이스가 아니고 올 베이스를 통일된 성질의 제품들을 써주시는 것이 조합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런 다음 표면을 정리하신 다음에 표면이 넓은 경우에는 광택을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광택에 맞는 스프레이를 뿌려 주시고요.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헤어드라이로 말려서서 간단하게 강도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경우는 사실 리페어는 아닌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연식이 있는 집인데 하드우드 플로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엌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부엌을 좀 캐비넷을 바꾸고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닥재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톤도 좋고 해서 아직 바닥재까지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실 때 그런 경우인데 부엌 캐비넷은 바꾸는 김에 레이아웃도 바꾸고 전체적으로 캐비넷 사이즈도 다르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레이아웃을 바꾸다 보니까 바닥이 기존의 캐비넷에 있던 바닥은 빈 공간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 요 큰 공간을 패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사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먼저 하드우드는 나무의 종류나 패턴에 따라서 같은 스테인을 쓰시더라도 스테인 컬러나 패턴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은 메이플이면 메이플, 오크면 오크 이렇게 같은 종류의 그다음에 같은 두께의 같은 폭의 프로파일이 같은 나무 자재를 구하셔야 되고 만약에 같은 구조의 하드우드 플로어가 없을 때는 자체 제작을 해서 샌딩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위에 바르는 스테인은 일단 받으시기 전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컬러가 나오는지 스테인을 매치해서 제조를 하셔야 됩니다. 페인트 가게에 메인 브랜치에 가시면은 매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의 바닥 자재와 100%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간의 색상을 더하고 빼고 해서 거의 95% 맞아 들어가는 스테인 색깔을 테스트를 통해서 맞추시고 작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민분들이 싫어하시는 카펫입니다. 카펫이 싫지만 집을 막 사셨을 때 좀 오래된 하우스 같은 경우에 타운하우스나 윙클이 생기고 주름이 생겼는데 당분간 공사를 하시기에 여의치 않으실 때 이것을 좀 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경우에 일반적인 킥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상 넓은 범위의 카펫을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트레처라는 툴이 있습니다. 평범하진 않은 툴인데요. 이걸 조립하셔가지고 반대벽을 밀어서 앞으로 쭉 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킥을 해서 밑에 있는 네일 스트립 바에 고정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박사 박사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